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양양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김진아 군수의 성비위 의혹과 금품수수, 인사비리 의혹 등을 사유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양양군 의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서 박봉균 양양군 의원이 군청 공무원이 진급 비용으로 군수에게 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양양군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진급 비용으로 쓰겠다면서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갔다가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갚았다는 사무관이 있어요. 실제로 군수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양양군은 해당 의혹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박봉균 의원은 또 일부 사무관 승진자들이 인사권자에게 보답 차원에서 과도한 선물을 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양양군의 자체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양양군이 군유지를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공무원 의혹의 발언도 나왔다며 양양군의 조치를 물었습니다. 양양군에 재직 중인 공직자가 본인의 지인에게 한 말이므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타격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양군은 직접적인 제보를 받은 적도 없고 토지 매각 특혜는 절차상 있을 수 없다며 해당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민원으로 제보가 되면은 저희가 자체 좀 조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갈 수 없으면은 뭐 사법기관에다가 고발 조치한다든가. 금품 전달이나 군유지 헐값 매각 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물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사무관으로 승진한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박 의원의 질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체가 없는 의혹은 자제하라는 겁니다. 감사에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건 좋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비쳐 있는 가다한 얘기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난 10월 접수된 양양군수의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사유 중에 하나에는 인사 비리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청구 단체는 현재까지 투표 실시 요건인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며 이달 말쯤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수의 성비위 의혹에 이어 군청 공무원의 승진 인사를 둘러싼 금품 의혹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900m 정도인 고원도시 태백시는 풍부한 바람으로도 유명합니다. 3년 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참여형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지자체와 주민 수익이 쏠쏠합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해발 1100m 능선을 따라 풍력 발전기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높이 120m 가까운 풍력 발전기가 17개나 됩니다. 국내 최초의 주민 참여형 육상 풍력 발전인 가덕산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풍력 발전기가 가동해 연간 4만 4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제외한 1, 2단계 사업 출자금 369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강원도와 태백시에서 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강원도와 태백시는 15억 원 안팎의 배당금을 각각 받았습니다. 앞으로 3, 4년이 지나면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10년 넘게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6억가량의 배당 수익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또 가덕산 쪽은 바람이 또 훨씬 좋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발전사가 내는 법인세만 무려 30억 원에 달해 지역 업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인근 주민과 태백시민 250여 명은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77억 원을 투자해 연 5%가량의 높은 이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이 성과를 내면서 이곳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3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6메가와트 풍력 발전기 10기 이상이 들어서게 되는데 벌써 2019년에 1, 2단계와 함께 3단계 발전 사업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부지가 강원도 땅인데다 풍력 발전 단지가 이미 가동되고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편입니다. 12월 우리 이사회를 통과하면은 2025년도 전체 준비 과정을 마치고 2026년도 첫 사업을 뗄 예정입니다. 현재 가덕산 풍력 발전의 순이익률은 연간 전기 판매량의 60%에 달해 지자체와 주민 참여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시작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의 시행 첫 해가 흘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과 고성 두 곳이 참여했는데 수도권 접근성과 기업 인프라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취업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와 취업이 가능한 F2R 비자를 내줍니다.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국내에 취업이 예정돼 있는 외국인 가운데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소득이 대략 월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은 예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를 쓸 때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행정 처리라든가 비자 문제라든가 해결을 한 다음에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되니까 F2R 비자 같은 경우는 지역 국내 대학에 나온 인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 이런 부분이 원활한 직원들이 많아요. 횡성은 올해 애초 35명을 배정받았는데 신청자가 더 많아 추가로 10명을 배정했고 모두 42명에게 비자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반면 고성은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175명을 받았지만 실제 신청은 16명에 그쳤습니다.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이더라도 정주 여건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내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또 정주 여건이 우수한 편이고 또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여건이 있는 규모 있는 기업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지에 제한 없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하고 그 지역으로 이주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타 지역 소재 대학을 다닌 외국인들이 고속도로나 KTX가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 새로 사업을 신청할 지자체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그 단기 체류 시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정주할 그 숙소를 알아보는 그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같은 인구 감소 지역 안에서도 유불리가 나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019년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원금 상환 기간 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정호 도의원에 따르면 2019년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하면서 강원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연장 필요성을 건의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9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소상공인 207명에게 314억 원의 중기부 긴급 경영 안정자금과 강원도에 2억 원 이자 지원이 실시됐습니다. 노조 설립 이후 이루어진 선원 해고 정직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최근 사측인 시스포빌 정도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스포빌 정도산업은 강릉 묵호에서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사로 2021년 5월 선원들이 노조를 만들자 5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이에 노조원들이 구제 신청을 했고 동해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비하기 위해 고성군 현내면 사회단체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성 지역에서 납북자 가족 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살포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현내면 번영회와 이장단 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사회단체는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 방안 마련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